네, 안녕하십니까. 킴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가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어저께는 워낙 급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네네. 거의 있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나 바이오주 쭉 내려가고요. 네. 코스피가 좀 올라갔는데 오늘은 아침에 해갖고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유지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오늘 강한 것들은 구조조정 한복판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저는 약간 뜨하다고 생각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업종인데 오늘은 뭐예요? 포스코, 삼성중업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이따 잠시 후에 또 얘기해 보겠죠.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그렇지만 지수는 이제 시총 아주 최상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오늘 좀 상대적으로 바이오 좀 회복해서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코스닥도 오늘 여전히 오늘 큰 재미는 없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보면 저는 이제 제한이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것들이 아침부터 보이던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잠시 얘기했고요. 시장에 큰 재미는 없는 것이 지금까지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수급이라든가 전체 틀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여전히 거래소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대형주에 대한 강세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죠.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살아남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겠죠. 그렇죠.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업종에 대한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뭐 조선, 철강, 해운 업종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 업종들이 이제 반등에 대한 주역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 실적에서 확인이 됐듯이 환율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쪽도 수출주 쪽들,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여전히 양호한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한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외 건설 비중이 있는 쪽들, 네. 환율 효과에 대한 쪽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한 지금 해외 건설 비중이 있는 건설주 중심에 대한 반등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오전장에 반등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지금 그 반등세에 대한 쪽은 강하지 않고요. 현재 이제 뭐 그 헬스케어 업종에서만 그나마 조금 이제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이제 잠시 시간이 될 때마다 저희가 하나 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매일매일 이제 주식을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요. 구조조정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오늘 제 화면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큰 시리즈라고 일단 보셔야 돼요. 시리즈,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주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했던 대로 살아남는 기업은 돈 버는 거죠. 그럴 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제 화면 나왔는데요. 좀 보세요. 지금 이제 경제지부터 나오고요. 어저께도 보여드린 건 이제 강석훈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한테 이거 한계 기업들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지난주에 매일경제에서 좀비 기업들 리스트한 거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지난주인가 성동중고, 성동조선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그건 이제 삼성중업에서 아느라 인수하, 운영하라는 건데요. STX를 맡으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현대중업한테.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 하는 건데, 대신 그러니까, 대신에 뭘 달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살려주니까 뭐 도와달라. 이런 거, 뭔가 이제 마크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뉴스만 좀 정해보시면, 지난번에 대우조선이 아주 빅베스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또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있죠.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있을 수 있다라고 아예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조심스러워야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방점을 찍은 분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제 화면 또 잡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마디 또 하셨어요. 어찌되었건, 우리 시청자분들, 대한민국의 하여튼 국정 최고 책임자잖아요. 네네. 권력의 최상부. 대통령께서 한계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예?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 진짜 보셔야 돼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한 분야는 저거잖아요. 노동개혁. 그래서 뭐 입법은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서 해고 잘할 수 있게 하여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노동개혁법하고 관련돼서 누가 이제 명분이죠.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노동개혁에 대한 명분을 주기 네. 위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하는 건지 네. 모르겠으나 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네네. 이유도 없고요. 일단 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큰 틀에서 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틀에서 또 나오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 상당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입법 과정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머리 아파지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어저께는 제가 이 방송에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다음 카카오 있죠. 인터파크 홀딩스. 네, 같이 KT 엮여 있는 게 인터넷 전문행이잖아요. 이어서. 네네.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금 금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금산법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금융기관이 아니면 금융회사가 아니면 10%밖에 지분을 못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요번에 신청 받아줬는데 다음 카카오랑 인터파크가 주요 대주주라고 할 거지만 지금 나온 건 대주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SK라든가 딴 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한국 투자증권 이런 게 금융주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은 요번에 12월 말까지 하면 이게 되면 저거란 말이죠. 그 금산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네. 은행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요. 요번 정기국회에서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대통령은 빨리 해라라는 얘기 했는데 네. 이거는 입법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내년 총선이잖아요. 근데 이거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 엄청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네. 금산법에 대해서. 네. 저 이학년이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없고 전 속마음은 있지만 저는 하여튼 그게 지금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발 자체부터 상당히 삐그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슈들 이런 흐름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다 일단 말씀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앞서 이성 교수는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 구조조정 이런 거지 지나고 나면 좋아질 수 있고 재료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포스코나 이런 현대제철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조선 실적이나 이런 거 구조조정도 있겠지만 그냥 많이 빠진 것들 그냥 순환하는 거다. 순환하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저는 치부하고 있으나 네. 어찌되었건 지수는 화요일날 우리 녹음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하여튼 지수는 살있다 보고 있는데요. 뭐 그 논리적 근거는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만 저희가 도입만 하고요. 바로 이분이 오셨으니까요. 바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이제 두 말씀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 들꽁이님이 금산법 없이 인터넷 못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규모가 작아지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은행법에 대해서 이게 한 묶음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묶음. 네. 인터넷 전문행위 할 수 있는 법이 은행법이 다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정부 여당, 야당 마찬가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핵심은 기존의 은행도 반발할 거고 기존 은행도 반발하고요. 그죠? 그리고 산업자본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들꽁이님. 아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의견이 있다. 이거 맞고 틀린 걸 따라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주시는 분이죠. 네. 자, 충남대인가요? 청주대. 청주대. 네, 청주대에서 강의를 맡고 계시는 자, 손대상 대표님 모셨습니다. 노안이 노령화 되니까 이름도 헷갈리고 예, 손대상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면하래 이제 외부 활동할 때는 손대상님, 네네. 그리고 그렇죠. 본인 교수 할 때는 유호성 교수로 일단 네네. 불리시고 계십니다. 말끔해지셨어요 오늘요? 이발도 하셨나? 네, 이발했죠. 추석 기념으로? 추석 다음에 했어요. 추석 다음에?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양복도, 뭔가를 교수님이 뭔가 옷도 새로 하신 것 같고, 이분들이 이 교수도 그렇고. 원래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이 교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뭔가 좀 오늘 뭔가 달라. 난 10년 된 양복이야, 이거. 저는 이번에 신상으로. 신상이야? 난 10년 된 거야. 안경 그대로? 네, 안경을 그대로. 사람 그대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돼요? 네. 오늘 그 얘기 해주신다면서요? 네. 네. 저도 좀 바뀌고 싶죠. 네. 뭐 외적이나 네. 혹은 그 외에 다른 네. 외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바뀌고 싶은데 네. 사실 이 부분이 돈으로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돈으로 네. 해결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다 돼?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네. 왜냐면은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추석 때 이제 친척 동생이랑 또 이제 집을 내려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델을 성형하고 쳤죠? 싶다. 네? 성형하고 싶다. 남자 여자요? 여자죠. 네. 네, 그래갖고 요즘은 시술과 수술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죠 그런 거. 네, 그래갖고 네. 오늘은 안면 미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보톡스?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뭐? 근데 지난주에 네. 이발을 했잖아요.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 깎는데 네.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지지난 달에 머리를 깎을 때 대각선에 계셨던 여자분이 기억나시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 후배였다는 거예요. 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자기의? 예, 예. 네, 이 여자의? 초등학교의 후배였다는 건데 근데 나 가고 나서 나 안다 그랬대요. 저를. 근데 그 오빠는 날 모를 거라고 왜 못 알아보냐 그랬더니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안면 시장이 아니라 안면 미용 시장이 규모가 꽤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보톡스 외에도 새로운 제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뭐 의약품에 대한 얘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약품보다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변할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갖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안면 미용 시장의 규모는 크게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필러, 두 번째는 보톡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힐러라고 또 나왔거든요. 네. 힐러라는 부분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퍼지진 않았고요. 네. 피부 필러라든가 보톡스의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명품 하면은 중국에 파는 것보다는 한국의 트렌드에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국 쪽에서 이제 필러라든가 혹은 안면 미용에 대한 이슈로서 많이 또 와갖고 명동 가보면 이제 코를 다 막아놓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거죠. 네. 예, 필러나 혹은 보톡스를 좀 맞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부분이 전 세계 시장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흥국 쪽에서 이제 선진국이 되게 되면은요 먹고 사는 거에서 이제 가꾸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 기초 화장하면 관세를 안 매기고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신흥국이 GDP가 높아지면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일단은 거대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보톡스라 필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면 미용 시장이 국내에서도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러라든가 보톡스라고 하면 보통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요즘에 남성들도 역시 자기 가꾸는데 굉장히 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교수님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 하고 싶다. 난 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네. 너 워낙 바빠서 네. 그럼 자기가 돈을 내줘. 내가 테스트해서 내가를 해볼게. 네? 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잖아.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네.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은근히. 맞아요. 왜냐하면 동네 저희 내과가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은 보톡스 데이라고 써 있어. 요즘에 보톡스 데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말해 매주 금요일 보톡스 데이야 우리 동네는. 네. 목요일 날 바빠갖고. 네, 어떻게 됐든 보톡스 쪽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메디톡스가 아마 국내 매출이 1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필러 같은 경우도 LG 생명과학에서 만들고 있고 뭐 휴메딕스라든가 그 외 대웅제약에서도 역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약적으로 진출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뭐 미용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톨리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보톡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톡스 안에서 이제 다양한 구조로서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러간이 보톡스가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쪽에서 20% 정도로 두 번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2위는 계속적으로 좀 교체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어떻게 됐든 국내 쪽으로 보면은 메디톡스가 거의 뭐 1위 탑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네. 국내 제품은 이제 해외 제품 절반 가격입니다. 절반 가격이고 성능도 훨씬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만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알러간이 2배 정도의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매출 규모로 볼 것이냐 마켓시어로 볼 것이냐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무리 많이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제품이 또 상위 쪽으로 다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톡스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보톡스 하게 되면은 뭐 기초로서 그냥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외에 부작용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의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제품에서 내가 어떤 게 좀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갖고요. 네. 지금은 보톡스가 한 7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많아요? 대표적인 그 많이 쓰이고 있는 한 5종목만 지금 가져왔고요. 시술 효과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갖고요. 네. 뭐 이거는 의사와 함께 상의를 해보는 게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와 함께 자기가 얘기하면 바로 잡혀 들어가죠. 그렇죠. 네. 의사랑 상의를 해보고 네. 그거에 따라 맞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필러 기업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라든가 동국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태평양제약. 그 국내 필러 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필러와 보톡스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네. 보톡스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소량의 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필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코를 세우는데 그 중국 친구들이 이제 코를 막고 있다라고 하면 필러를 넣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안에서의 주요 제품이 또 다양하게 또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 쪽이 이제 어떻게 쓰이냐. 대표적인 게 레스틸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의과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쥬란 힐러 이쪽이 이제 그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병원이 많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힐러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눠서 놨는데요. 결국 보게 되면은 힐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뜨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힐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할인을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서 병원 의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성분들은 시술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시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술이 될지 시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한테 맞는 부분 최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네.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남자인 저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미용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그 안면 미용에 대한 이슈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분에 대면 또 이성 교수가 또 아는 거 많잖아요. 메디톡스가 일단 국내에서는 마켓시어 1위고, 네. 그러니까 그 글로벌 단에서는 그 저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1등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닌가? 중국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지금 엘라간이 이제 글로벌 미국 단에서 1등이니까. 근데 네.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게 대용 제약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사 이제 휴젤이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메디톡스 이게 이제 그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디톡스는 그게 다 승인이 됐고, 네. 휴젤이 이제 수출을 하긴 하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왜냐면 휴젤 그 대주주가 네. 저거예요. 대주주가 의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피부과 의사들이었고, 네, 또 네. 의사 조합을 또 걔네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어갖고, 네. 휴젤이라는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젤 파마가 자회사가 있고, 또 휴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쓰니까 피부과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자기네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국내에서는 대부분 또 같은 학교 출신일 거고. 예, 예. 뻔하지 뭐. 금방 이제 그 마켓시어가 이제 딱 2위까지 올라오고 뭐 한때는 뭐 1위까지도 가긴 했었는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출이 잘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국가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디톡스는 이걸 이미 다 받아놓은 반시가 있어야 상황이고, 되고. 뭐 휴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겠고요. 네. 다만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그 메디톡스 뭐 그 대표님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워낙 영업이익률이 뭐 몇십 프로씩 되는데 네.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근데 휴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슈티컬이라고 아니 파마슈티컬이라고 하잖아요. 바이오 의약품,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쪽.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그 뭐 스킨팩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거든요. 화장품을. 네. 그리고 이제 필러 제품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휴젤 필러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네. 네이버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검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상장 중에서는 뭐 휴젤 이런 기업들이 좀 관련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궁금한데 네. 우리 답을 우리 제가 물어봐도 답은 안 나오겠지만 네. 이제 엘러겐이 먼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멜톡스가 인기가 있고 멜톡스가 일부 엘러겐의 물건까지 되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데 아까 말한 휴젤? 네네. 그러니까 뭐 또 딴 데도 대형 제약도 뭐 여러 개 있대잖아요. 이게 만드는 기술이 꽤 어렵지 않은 건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네. 이 균이 그러니까 보톡스라는 게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0.0000005g인가 뭐 한 걸로 한 명이 죽는데요. 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네, 사람을 치명적이라는 얘기네. 엄청 이제 치명적인 균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치명적인 균은 이런 나쁜 균들은 금방 배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배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제조 단가가 낮다. 보톡스란 게 균이야? 예, 기본이? 독이죠,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균이죠. 예.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썰렁하네. 아니 어제 오디야 디오야? 디오. 자면서도 내가 헷갈렸어. 오디야 디오야? 디오. 아 근데 왜냐면 네. 이거죠. 그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듣는 건 다 미국 방송 본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2년 전에 그 마이어 그린이라 그래갖고 모르겠는데 지금 편두통 있죠? 네. 편두통에도 허용이 됐어요. 네네. 이게 그래서 뭔가 그 신경을 뭐 죽인다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네. 그 보톡스라는 개념이. 근데 네.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뭔가. 근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의사한테. 그리고 그 제 후배도 그러고 우리 김성훈 과장도 동생, 여동생이 치과 의사라서 치과에서 다 맞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갖고 제 후배 치과도 형님 와서 한번 제가 맞아드릴게요. 라고 와서 이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근데 다 싸지고 많이들 쓸 수 있는데 이게 중국 때문에 메디톡스가 제가 이거 중국 때문에 몰랐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근데 정확한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잘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일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 뭐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네, 네. 매출액이 작년에도 76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500억이었잖아요. 게임 회사나 마찬가지 뭐 이런 네, 거다. 게임 회사랑 네,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그 남자 같은 경우도 면도가 좀 귀찮으면 보톡스를 좀 맞는 경우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했다가 네. 수요 만나는 남자가 남자냐. 네. 그래갖고 안 맞기로.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하는 많으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면 분명하죠. 다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고 하여튼 이게 쓰임새가 워낙 많다니까 뭐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알아서 판단하셔도 되겠고요. 양극화 수혜주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미용에 관심이 있는 거고 사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네. 어차피 하는 건 다 비슷하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뭔가 좀 더 달라 보여야 되니까 미용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뭐 그거죠. 주식할 때 우리가 도덕적 판단은 뒤로 하는 거고 양극화 그렇죠. 수혜지 양극화. 그러니까 그렇죠. 양극화에 대한 수혜주들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설주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리조트 분양은 엄청 잘 되거든. 네. 그잖아요. 고가 리조트 분양은 완판됐어요, 다들. 네. 고가 리조트는 완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양극화 수혜주들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기업들 네. 이런 쪽들은 여전히 매출이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보톡스는 양도랑 상관없이 많이들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와는 네. 좀 상관이 없고 시대가 이제 반영을 하는 그렇죠.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네. 그건 그렇고요. 다음 얘기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주제는 힐러리 여사의 분노? 누님? 그렇죠. 우리 또 누님으로 모시잖아요, 이런 분. 네. 모셔야죠. 네, 네. 네. 포데스타까지 형부로 모시고. 네. 네. 그렇죠. 16,000원짜리가 음. 하룻밤 사이에 88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힐러리 여사가 SNS를 보고 네. 분노를 하면서 음. 이슈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 쪽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 제약 쪽에 네. 뭐 퍼가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성장성 있는 거는 퍼가 항상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네. 바이오 제약에 대한 요즘에 흔들림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또 대안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제네릭이라는 제품인데 요즘에 특허 만료가 계속적으로 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시알리스가 1위였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센돔, 그다음에 센돔. 구구, 종근당, 네. 구구는 한미, 이런 제품들이 역전을 순식간에 좀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시알리스 카피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시장 규모가 1,00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제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만료 특허에 대해서 각 세계에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제네릭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네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식물질 신약, 계량 신약, 그다음에 제네릭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네릭 안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뭐 같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있는 단백질이나 뭐 혹은 그 유전자 이런 부분이 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식물질 신약이라든가 계량 신약에서 이어서 제네릭이 크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큰 덩어리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하나의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그 시장 규모는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어갖고요. 그것도 좀 세분화 시켜갖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제네릭이 클 수밖에 없는 거는 간단한 거죠.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많이 들여갖고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부터는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제 한미약품이 작년 3분기에 R&D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네. 제품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서 기대감이 한 번에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그런 기술력 혹은 R&D 비용을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뭐 제네릭 시장에서 또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이 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네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 지날 의약품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10,000명당 혹은 10만 명당 한 명 걸리는 그런 제품에 대한 제약, 뭐 약가에 대해서는 건들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개발을 R&D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많은 부분을 좀 생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건들 수는 없겠지만 뭐 일반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허 만료가 되는 오리지널 신약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개 정도가 만료가 될 거고요. 앞으로 한 2개 정도가 지금 만료 예정일이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지금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1,000억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한 오리지널 의약품 만료가 되는데 그게 한 1,800억 정도.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거의 1,000억대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 수익이 감소를 하는데 반면에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전망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평균을 보게 되면 8.2%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네릭 의약 시장이 시장 전망을 확인해 볼 때 평균이 8%인데 만약에 만료가 한 번에 많이 된다. 네. 그러면 좀 많이 늘어나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만료가 많이 안 되게 되면은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래 대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릭 의약품 순위를 보게 되면 네. 재밌는 게 20위권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 제약사, 인도 제약사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미국과 인도 쪽으로 20권 안에서 거의 10개에 가까운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테바 제품이 계속적으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2년, 13년, 14년 올해까지 특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1년 4개, 2012년 하나, 2013년 3개, 2014년에 2개가 네. 지금 만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총 5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형 간염 치료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시장 규모가 한 1,800억 정도? 그 정도고 시알리스가 한 1,0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네. 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내년 자회사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문제가 좀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 TPP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만료 기간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든 바이오시밀러 역시 복제약, 즉 제네릭 시장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만료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면 진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선 판매권. 네. 우선 판매권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측에서도 역시 제네릭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시밀 쪽에서 발을 뺐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 쪽에서 과연 클 수 있는 시장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의 그 회사들이 거의 독점을 할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보게 되면 캐파는 확실히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간 82, 그 다음에 90, 그리고 110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네. 삼성이 지금 임상 3.3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랑 삼성이랑 엠브레를 뭐 이제 개발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셀트리온 뭐 임상을 완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에스텍파마라든가 혹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이런 쪽이 그 힐러리 여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제품을 만드는 게 클 것인가, 물질을 만드는 게 클 것인가, 제네릭을 만드는 게 클 것인가, 혹은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은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향후에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뭐 힐러리 누님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 형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둘째에 따라 특징들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약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이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제네릭을 보는 종목들을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중요한 누님과 건 이런 관계. TPP.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심리가 꺾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힐러리 이슈. 근데 이제 TP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는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또 악재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이 그렇게 많았는지 오리지널 의약품 그 규제가 그 기간이 단축된다고 그렇게 뭐 우리 제네릭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호재가 아닌가 우리는 네. 이게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그 라이센스 아웃 해갖고 수출 많이 했다고 네. 오히려 저는 TPP가 호재인 것 같은데 자꾸 악재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TPP 발효가 돼도 네. 2017년 발효예요. 네. 그죠? 2017년에 발효가 되고 또 뭐 오리지널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있다가 발효죠. 아니 네. 3년 있다가 발효죠.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그 5+3이잖아요, 바이오는. 네. 그럼 11년 있다가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갖고서 지금 시장에서 심리가 좀 꺾기에는 좀 오바스럽다. 다만 이번 시즌 어닝 시즌에 실적 잘 나온 애들 있을 거고 네. 그런 제약주 중심에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바텍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디오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장에서 뭐 무관하게 좋은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쪽들이 좀 더 양호하다 시장에서는 바이오 제약, 뭐 헬스케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쪽이겠고 실적이 잘 나오는 쪽들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것들. 뭐 휴온스 같은 경우는 아까서도 얘기했지만 뭐 필러라든가 이런 쪽에서 되게 반응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또 이번 또 이런 심리적으로 꺾일 때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TPP가 됐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못 따라가요. 그런 그 디테일한 거 들으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TPP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TPP가 뭐 우리나라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뭐 업종으로 다르겠죠. 바이오가 됐건 제약이 됐건 뭐건 다를 수 있겠지만 없으나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는 크게 악재다. 이건 분명해요.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이게 각종 통화 정책이나 환율 이런 것까지 막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만이 우리나라를 뭐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냥 12개 나라가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고 언론에서는 또 보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금방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완전 그건 센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던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비중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TPP에 지금 그 힐러리 누님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몰라요. 진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반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항상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랑 같이 하자 그러면 잡이 없어지는 거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반대들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 뭐 공화당, 민주당 다 하기 때문에 그건 뚜껑은 봐야 되겠고요. 제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오늘 같이 보내드려야 되겠 말이 비슷한 얘기니까 제 화면요. 제가 아니라 제 화면을 잡으시면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걸 다시 보여드렸는데 이게 IBB예요. IBB.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몽땅 같이 들어있는 ETF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이제 0.47%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 올해도 뭐 40% 올라갔던 거 다 토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반등했죠. 조금 반등했는데 그걸 따지지 마시고요. 올해 0.4 올라갔고요. 작년에 35% 올라갔고요. 2013년부터 올라갔어요. 60% 올라갔고 지금 토해내더라도 117% 오른 상태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가요. 근데 정확하게 전 딴 거 몰라도 제가 깔때기를 약간 댈게요. 오늘요. 욕먹더라도요. 이게 네. 꺼진 거가 2013년부터 올라갔는데 가장 큰 핵심이 그리고 여기 꺼진 거가 깨진 거죠. 요게 깨진 거가 이성규 씨 아시죠? 이슈가 뭐 있었는지. 네. 제가 방송에서 오자마자 엄청 얘기했잖아요. 네. 2015년 7월 초에 대법원에서 미국에서 중요한 판결 2개가 났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네. 뭐예요? 바이오 판결 2개. 바이오가 하나 났죠. 네. 바이오가 아니라 오바마 케어 합헌이 오바마 케어 났죠. 합헌. 네. 오바마 케어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 되면 약값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정에 따르니까 그거는 바이오나 제너릭에 대한 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게 끝났단 말이죠. 합헌으로 끝나갖고 이제 오바마 케어가 확정됐어요. 네. 또 하나는 주제랑 상관없지. 동성 합헌, 동성 결혼이 전 거에서 합헌이 된 거거든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거에서 꺾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꺾겠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승용 교수가 오늘 바텍 얘기하고 어저께 디오 얘기하고, 바텍은 이제 어저께 김성 과장되고 오늘 뭐 다 얘기하고 있으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했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랑 다 같이 엮여 있는 그림이다. 바이오 제약을 안 됐지만, 저기 각종 헬스케어 기기 이런 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 화면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한번 잡아드릴게요.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거 음성은 내가 저기 이거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쓴 제목 자체가 이 내용이 커넥티드 피트니스의 이거, 근데 이 사람 말은 이거예요. 나이 들어갖고 이거 쓰기도 힘들다. 네. 보면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 하고 누르기도 힘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또 보세요. 이게 였던 거 딱 보세요. 이 교수 봐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이건 뭔가에 칼로리 계산하는 많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 찍으면 알아서 거기서 그 뭐를 인식을 해갖고 이 칼로리를 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까지.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중에 하나 헬스케어에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3D로 촬영하건 바텍이 됐건, 그거를 뭐 보톡스, 그거 해갖고 어저께 디오가 됐건, 그리고 관련돼서 인바디가 됐건, 심지어 비트컴프가 됐건 인피니트 헬스케어다 왜 오르는지 모르지만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결국 각종 영상 저장 장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거가 됐건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겠다. 그래서 바이오 이쪽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거는 이게 사물 인터넷에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있죠. 이걸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사물 인터넷과 다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지금부터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런 때까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하루가 멀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선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요. 오늘 오늘 중국 오늘 일주일 만에 열렸잖아요. 네. 열자라서 오늘 3%대 오늘 반등해서 생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오를 줄 알았어요? 홍콩이나 이런 쪽들은 다 5%씩 올랐거든요. 네네. 홍콩이나 이런 쪽들은 다 5%씩 올라서
야, 중국도 한 5% 이상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이 잘하면 달려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상해종합국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3%대 상승.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 또 올라와서 3%거든요. 네네. 올라와서 한 3%니까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출발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우리 시장 일단 2,000포인트에서 저항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이 일단 대형주 쪽이 움직여서 그런가 수급이 좀 적다 보니까 네. 뭐 중소형주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제한적인 형태들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이 움직이니까 네. 그 시장이 이렇게 썩 뭐 재미는 없다 네. 보여집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요. 그 영국의 한 헤지펀드에서 중국 주식을 막 엄청 사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 흥미롭네. 흥미로운 얘기인데 네. 이제 이게 중국 시장 빠질 만큼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헤지펀드 수익률에 대한 쪽이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손실을 냈다. 9월 달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헤지펀드들이 보게 되면은 이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영국 헤지펀드에서 중국 주식을 사들이는 중이다. 네. 여긴 심지어 2006년도 이후 처음이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로 중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 네. 주식을 살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알제브리스라는 헤지펀드에서 최근 몇 주간 2006년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주식을 수천만 달러어치 네. 사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작다. 네. 이건 당연한 거겠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5월 때보다도 일단 중국에 들어오는 자금이 지금 보게 되면 5월 때보다도 한 95%로 감소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용자들이 주식을 또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위치면은 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일부에서는 또 지금 이제 브라질 국채를 이제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일단은 진짜 뭐 여기서 진짜 안정이 되면 브라질이 대박 나겠지만 대박 나죠. 그거는 정말 네. 오히려 중국 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게 근데 아닌가. 이게 참 이게 볼 수 있죠. 네네. 볼 수 있고 지금 사가고 왜냐면 거의 뭐 그게 만약 성공하면 단토막 났어요. 브라질 네. 채권 들어가신 그리고 분들. 환율이 엄청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값을 이렇게 빌딩 값은 그 헤어라로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달러 이제 떨어진 건데 네. 달러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되면 아파트 값 자체도 떨어졌으면 더 대박인데 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IMF 같은 시대거든요. 네.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헤어라 값으로는 올랐어요. 그 부동산이요. 그 지금 예를 들어 미래세 이런 게 산 것들이 올랐는데 미래세는 지금 그런 거가 지금 딱 그건 거거든요. 건물 이런 건 대형 건물을 사갖고 뭐 사모펀드에서 샀는데 리츠를 이렇게인가 모르는 거 샀는데 달러로 해서 반토막 내가 지금 머리 아픈 건데요. 모르죠. 그거야 뭐 잘 높으신 어른들이 그죠? 높으신 어른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저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녹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네. 삼성전자 녹스랑이 우리 그 갤럭시 핸드폰 쓰시는 분 보면 네. 녹스란 게 자동으로 깔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안 쪽을 하는 건데 이거가 은행권에도 이제 보안 쪽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면서 이것도 중요한 것 이게 같은데. 되게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녹스를 만들었을 때 저거 뭐 누가 쓰냐 귀찮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 뱅크 시대가 된다라면 이 녹스 같은 플랫폼이 정말 이제는 그렇죠. 네.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B2B 솔루션인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가 네. 아직 국내 금융권에 처음 도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이 녹스 플랫폼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프로의 갤럭시 노트 프로의 녹스 설치를 추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 프로의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네. 추가 계약을 체결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당신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뱅크 솔루션 네. 갤럭시 노트가 보장합니다. 이러면서 네. 신한은행에서 같이 프로모션해서 가격 싸게 팔고 이러면 네. 이거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왜냐하면 인터넷 뱅킹을 가지고서 이제 네. 보안 솔루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인터넷 뱅크 나오면 그런 거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거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녹스는 하드웨어, 시스템, 앱, 단말기 등 모든 계층에서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는 대표적인 모바일 분야의 B2B 사업 솔루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화된 뭐 전사문서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녹스가 설치된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지점이 아닌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예금 적금 신규 신청과 대출 상담 가입 신청의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이제 그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키움도 키움 요즘에 하나 모르겠네 키움 달림인가 뭐 알림인가 뭐 가갖고 직접 계좌 개설을 네. 받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개인 그거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그 폰을 주고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는 지금 보게 되면 또 녹스를 또 하는 데가 어디냐면 국내에서 증거금 100%라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야, 저 녹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기자회견 있다는 얘기가 찾아보세요. 별로 안 좋게 얘기했나 보죠? 네. 그 전 부회장? 그 신격고의 그 큰아들이 했는데 뭐라고 또 반발한 얘기하는 모양이죠? 내용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끝난 게임인데 뭘. 몰라. 어떤 분이 쓰셨어요. 이제 그건 그렇고. 네. 지금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 레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레포트 제 화면 바로 한번 잡으시죠. 네, 레포트로 같이 오늘 이 코너 한 2, 3분 동안 짧게 하겠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 이수영 교수가 저를 또 비웃어요. 왜요? 비웃어. 제가 이제 딱한 종목에서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벌써 웃잖아, 비웃잖아. 네네. 하하하. 비웃어야지. 저는 태어나서 이 주식을, 퍼스텍이라는 주식을 얘기할 때마다 쪽팔려 했어요. 내가 얘기하면은 뭐 그런 개잡주를 얘기하냐고 막 그렇게. 그랬었지. 근데 항상 도그스타. 시각은 바뀌잖아. 예. 그리고 금년 1, 2월에 제가 그 무인 드론에 미쳐 있을 때도 네. 퍼스텍이 내가 드론 퍼스텍 관련 얘기했을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고 네. 저희도 방송에서 이제 항공 이제 노스럽 얘기하면서 항공 아스트 이제 퍼스텍 얘기했는데 솔직히 퍼스텍은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뢰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네네. 근데 왜냐하면 퍼스텍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위기 나올 때마다 올랐어요. 전쟁 관련 주죠. 아니, 그런 거 알아서 제가 그런 걸 딱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거 올라오면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애 있으면 잡아내라 그랬어요. 네. 감독원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회사. 요즘 자회사가 유행이잖아요. 자회사가 됐건 흑자 전환이 중요한데요. 퍼스텍은 다들 아시는 건데요. 여기 보면 고도 무기 이래서 퍼스텍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LIG 넥슨과 하나테이컨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이런 데 납품하는 건데, 카이는 납품하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유콘 시스템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게 무인항공기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무인항공기. 근데 이제 무인항공이란 걸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제 조그만 장난감 같은 드론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전쟁에 쓰는 거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전쟁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뭐 농약 살포하고 스포츠 교통 중에 하는데 그건 점잖은 얘기고 그냥 하는 얘기고 진짜 돈 벌려 하는 건 전쟁 그 군수 산업에서 쓰는 무인 항공인데요. 그래서 무인 항공에 관련된 거 보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에 육군 해병대 군수 민수하고 쭉 나오고 있잖아요. 육군 시스템 제품 소개.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애가 또 있다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수 투자 경과 함께 목표 주고 5,500을 제시하면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그래서 저도 커버리지 개시한 거야. 저도 그래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그리고 네. 깔끔하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관심 화면에 넣어놨다. 네,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네.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예.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누르는 거 돈 들어? 좋지.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예.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응.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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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예. 그 들어가서 한번 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네네.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네. 이게 네.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뭐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네.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네. 에피소드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는 친구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네네.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있죠. 아이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네.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예. IT 시장 규모.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 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네.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네.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 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네.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